방광암이나 요관암 진단을 받은 사례에서 제자리암으로 삭감되는 그런 분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뭐 한 20년 정도 다 되어가는 분쟁인데, 이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물론 케이스를 분석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조직병리 검사 결과에 따르는 그러한 분쟁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한번 보면 요로상피암종으로 진단이 됐고, 이제 방광암, 요관암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시행해봤더니 방광의 상피암종, 그 다음에 요관의 상피암종이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돼서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가입자는 C코드로 판정된 진단서가 제출이 됐고, 조직 병리 검사 결과도 제출이 됐으나 보험사는 자문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이 보험사가 정말 몰라서 의료 자문을 했을까? 당연히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에도 뭐 수없이 이런 서류들을 보고 늘상 하는 업무가 이런 심사 업무인데, 이거를 C코드로 나온 거를 D코드 원래 표기가 되는 거를 몰라서 자문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시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의료자문이라는 거는 비용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건이나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면책 가능성, 삭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문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냥 동의를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그 자문 동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그러니까 진단이 맞으면 저희도 즉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과 자문으로 가면 결과가 바뀌니 동의를 하면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하면은 뉘앙스가 당연히 다르고, 뭐 서명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상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아니면 그런 의미가 내포된 안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가입자도 그냥 동의서를 쓰지 않고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통상 듣는 거는 진단이 맞으면 처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듣게 되는데, 진단이 안 맞으니까 이런 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입자분들, 서명하신 분들 얘기들을 듣다 보면 큰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 내렸는데 그게 바뀔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본래 보험 자체가 여기에 보면은 이 조직병리 진단을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암의 진단 확정은 비뇨기과 이런 데서, 외과 이런 데서 수술하지만 그런 의사의 진단으로 보험금을 결정하겠다, 이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고, 해부병리, 임상병리 이거는 이제 옛날 계약이라서, 최근에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의사 자체도 이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 관점에서는 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술한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암으로 진단을 했어도 소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판례도 제시를 하는데, 수술 의사는 이런 병리 의사가 아니다, 그리고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진단서를 쓴 게 아니다, 그런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광암으로 진단이 됐으나 병리는 D09다, 이런 판단의 근거, 이제 상피내암에 해당한다고 나온 판례를 이렇게 함께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료자문 결과를 정말 다 알고 진행을 하는 거고, 너무나도 뻔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방광이나 요관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그 부위가 침범이 있어야지 이제 C코드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형태학적 분류 /3으로 부여가 되고, 근데 비치면성, 그리고 특정 이제 1기 이상의 어떤 깊이가 있을 때 거기에 못 미치는 검사 결과를 보였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상피내암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미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에서부터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돈까지 들여서 의료자문을 한 이유는 가입자가 뭐 보상 처리를 안 한다고 하거나 이러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뭐 의사도 암으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의사가 암으로 진단했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또 근거나 이런 것들을 또 제시하게 되면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입자가 뭐 손해상사를 선임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거기 맞받아치는 그런 자료나 근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광과 요관의 요로상피암종은 여기에 보면은 상피하 결합조직 침범 여부에 따라서 치밀성 암종하고 비치밀성으로 구분을 한다. 그리고 치밀성일 때는 악성, 비치밀성일 때는 상피내암이 되는데, 이 환자의 실제 제거한 그 조직, 그거를 봤을 때 방광과 요관의 상피층에 국한돼 있고, 이 침범은 없는 비치밀성으로 확인이 돼서
행동 양식은 슬러시 2다. 이게 이런 의료자문 자료가 굉장히 여러 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한 거, 진단병을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최종 진단, 질병 분류 코드 이런 것들은 보면 질병 코드는 D09가 맞다. 그러면 이거는 제자리암이나 상피암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형태학적 분류는 당연히 D 코드니까 슬러시 2가 되겠죠. D00에서 09 사이에 코드를 쓰는 거는 슬러시 2가 나와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문 결과 자체가 이제 제자리암으로 나와서 보험금이 삭감이 된 거죠. 이 방광암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이 조직 검사 결과의 이제 해석이라든지 판단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 해결이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검사 결과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 관계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케이스도 이런 의료자문 자료나 아까 이런 면책 안내문까지 있었던 사례였지만 저희가 다시 진행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던 사례인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사가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그 면책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기네들이 보유한 그 근거의 강력함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해결이 이제 불가능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쟁들은 항상 청구 전에 조직병리 진단 결과에서 보험사가 뭐 주치의를 면담한다든지 이렇게 의료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한번 서류를 접수하시기 전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 문제가 없는 거는 가입자가 청구를 진행을 해도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손해사정사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거절된 사례에서도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보험사의 또 똑똑한 직원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벽한 대비를 해놓은 경우에는 분쟁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했으면 보상 가능성이 있었지만 나중에 다 거절되고 난 다음에 하니까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보상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은 진단서에는 특별하게 볼 내용이 거의 없어서 조직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회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